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10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이승만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된 건 물론 가족에 이어 자신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국회의 신중한 제의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는 6번째이자 법안 수론 10건째입니다. 4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본인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외압 부분에 대해선 수사당국이 실제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며 제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야권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고 관련 수사가 경찰과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하고 수사 과정을 실시간 언론 브리핑하도록 한 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자 법무부는 최상병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자세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특검 임명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한 전례도 없다는 건데 사실인지 박병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게 위헌적이라고 가장 큰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3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임명된 특검이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지도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때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BBK 특검은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했지만 한나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결국 한나라당이 표결에 불참한 채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중에 특검을 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정농단이나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15번의 특검 중 10번이 수사 중일 때였습니다. 법무부는 특검법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란 논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공수처의 반대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거부권에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은 확실한 심판을, 조국혁신당은 다시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다고 맞섰습니다만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오늘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주일 뒤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먼저 이승환 기자 보도 보시고 앞으로의 전망 스튜디오에서 유한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국회에 모인 6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총선 민심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이 준 권한을 자신과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은 다시 탄핵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또 그래서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범야권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범국민 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 법안은 기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거부권은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찬성표론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표단속에 나선 가운데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정책위 의장을 지낸 유이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바로 국민의힘 취재하는 유한울 기자와 22대 국회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이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일단 민주당에서 다음 주 재표결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좀 힘든 거잖아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최상병 특검 법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특검법만이 아니라 엄중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하겠습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3권 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거라면서 국민과 함께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좀 처리하기까지 난항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특검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여야가 이 때문에 이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 원구성 협상 결과를 아직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을 어느 쪽에서 맡건 야권이 192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만 다를 뿐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됩니다. 이럴 경우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재의결까지 이탈표가 조금 덜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22대 국회 구성을 좀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범야권이 192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108석입니다. 이 재의결이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요. 의원들이 모두 출석했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에서 이 8표만 이탈표가 나와도 이 국회 문턱을 다시 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재의결이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또 이탈을 막아서 특검을 피할 경우에는 야권의 이 탄핵 주장 목소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전당대회에 맞물려 있으니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한울 기자였습니다.